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대표 파트너 신원식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두 번째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된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하는 이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공매도 세력이 타겟이 된 종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도 있죠. 네. 대차장고가 급증하는데 왜 하락하지 않는 걸까?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우리가 공매도와 대차장고의 기본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공매도. 공매도는 공 플러스 매도예요.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져서 싸게 사서 되갚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빌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10만 원인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먼저 빌리죠. 10만 원에 빌렸다가 8만 원으로 빠질 적에 되갚아야. 네, 그럼 2만 원 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공매도는 이렇게 없는 주식을 먼저 빌려서 나중에 떨어진 만큼 되갚는 겁니다. 그럼 반대 개념은 올라가면요. 손해보죠. 네, 공매도를 10만 원에 만약에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1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2만 원에 또 갭이 생기죠.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떨어져야 수익이고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차장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뭐 대차장고가 높다, 뭐 대차장고가 뭐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대차장고는 누군가 빌린 주식이 아직 갚지 않고 보유한 잔량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주식에 누가 공매도를 10주를 했어요. 네. 그리고 B라는 주식에 공매도를 8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잔량은 당연히 자, 우리가 이제 대차장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차장고는 쉽게 설명드리면 누가 공매도를 쳐서 그 갚지 않고 남아있는 수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누가 공매도를 쳤는데 빌려놓은 주식이 얼마 남았냐. 네. 그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가 A 주식을 100만 주를 빌렸고 이 중에서 만약에 60만 주를 갚았다. 그럼 대차장고는 40만 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다? 네. 공매도를 누군가 많이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청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차장고가 높으면 누군가가 하락을 보고 하락 쪽에 베팅을 많이 한 거다. 그래서 공매도가 높으면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추측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와 대차 잔고의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자, 우리가 대차 잔고가 많을수록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나. 이거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월 30일 날 공매도가 제기되면 지금 대차장고 추이가 높은 주식들이 뭐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죠.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대차장고가 늘어나면 곧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대차장고가 많으면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네. 오히려 대차장고가 많으면 하락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공매도를 밑으로 보고 공매도를 쳤는데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에 누군가 공매도를 100만 주를 했어요. 빌려서 공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안 빠지고 올라가요. 그럼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만 주를 갚아야 돼요. 그 100만 주를 갚을 때는 어떻게 되죠? 매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차장고가 높으면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고, 대차장고가 그 남아있는 수량만큼 만약에 그 종목이 반대로 움직이면 손절성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게 매수로 들어오면서 손절을 해요. 그래서 대차장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대차장고가 바닥권에서 많은 주식이 대차장고가 늘어나서 주가가 안 빠지고 위로 올라가면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손절성 물량들이 들어옵니다. 대갚아요. 그러면 매수로 잡혀요. 매수로 잡히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쇼커버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쇼커버링. 그러니까 대차장고의 장고가 높으면 주가가 하락하면 괜찮지만, 바닥권에서 대차장고가 높고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쇼커버링 물량, 손절성 물량이 그만큼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최근에 코스닥의 대차장고가 높은 주식들이 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3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의 대차장고 상위예요. 그러니까 대차장고 상위라는 거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4,250억이 대차장고 늘어났죠. 그럼 무슨 얘기냐? 4,250억을 공매도를 친 거예요. 밑으로. 그죠? 하락 쪽으로 베팅한 거예요. 카카오도 지금 1,337억.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1,121억. 네이버 940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1,173억이에요. 대차장고가 높죠. 그죠? 이렇게 대차장고가 높은 상태에서 하락하면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상승하면요. 우리가 에코프로를 가지고 한번 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대차장고가 지금 1173억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의 차트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대차장고가 1,600만 주 좀, 1,700만 주 정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600만 주의 공매도를 친 사람들이 평균 단가가 그냥 6만 원이라고 칩시다. 네, 여기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수익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그죠? 에코프로가 바닥권에서 6만 원 이상 반등이 나와서 6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봐요. 그러면 이 1,600만 주, 대차장고가 1,7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 공매도 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손해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손절하거나 보유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 1,600만 주의 모든 주식을 만약에 6만 5천 원 올라온다고 했을 적에 6만 원에 공매도 쳤으니까 5천 원씩 손해를 봐요. 그러면 저 물량을 손절을 해야죠. 청산해야겠죠. 저게 이제 매수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쇼커버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대차장고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대차장고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하락하게 되면 좋겠지만,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대차장고의 그 수량만큼 쇼커버링, 손절성 물량이 들어와요. 매수로 들어옵니다. 청산이.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이 이렇게 대차장고 금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주가가 만약에 저점이고 반등이 나오면 저 물량들이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와서, 네, 오히려 대차장고가 많다고 해서 주가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 1,600만 주의 물량이 손절성으로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 쳤던 물량들이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주가는 오히려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요. 바닥권에서 대차장고가 높은 주식들은 괜찮아요. 고가권에서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주식들은 오히려 공매도의 손절성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대차장고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거 아니다. 바닥권에서 대차장고가 높은 주식은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